네, 갑작스러운 소식이었습니다. 조국 장관이 사의를 표했습니다. 오늘 여야 1대1 미니 토론 더 정치에서 이 내용을 위주로 토론 진행해 보겠습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 토론 주제 미리 두 분과 조율해 놨는데 어쩔 수 없이 조국 장관 사퇴 문제부터 짚고 가야겠습니다. 먼저 민주당 입장은 아직 안 나왔던데요. 민주당 의원으로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은 그 전격 사퇴라는 말이 어울릴 것 같은데요. 아마 여러 가지 판단들을 조국 장관도 하셨을 거고 아마 대통령님하고 충분히 의견들을 나누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마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서초동 촛불 집회, 광화문 집회를 보면서 조국 장관에 대한 찬반의 입장은 틀리지만 검찰을 개혁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은 저는 갖지 않았을까 싶고요. 저는 그런 것들을 우리 이 조국 장관도 충분히 알고 있고 우리 정치권도 좀 받아들이기 위한 논의들을 좀 본격적으로 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이 검찰 개혁이라는 게 지금 굉장히 뜨거워져서 제대로 두드려가지고 뭔가를 만들어야 되고 뭐 소태 밥을 한다고 하면 제대로 좀 밥이 되어갈 수 있는 타이밍인데 오히려 본인이 이 자리를 고수하는 것이 이 검찰 개혁을 완수하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된다라는 판단을 지금 이 시점에 와서 하게 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이렇게 여야를 가리지 않고 진영을 떠나서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큰 뜻이 모아졌고 국회가 또 뜨끈뜨끈해지지 않았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이 타이밍에 본인이 물러나 주는 것이 오히려 검찰 개혁이라는 이 주제 하나만 부각시킬 수가 있다. 검찰 개혁과 조국 물러나라 이 양자가 같이 공존하는 게 좀 모순됐다는 생각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본인이 사퇴함으로써 검찰 개혁 하나만을 살리겠다. 그리고 이 소태 들어와서 잘 밥이 되어가고 있는 것에 본인이 불쏘시개를 하겠다라는 그런 큰 대의를 보고 전격적으로 사퇴를 결심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줄기차게 조국 장관의 사퇴 또는 파면을 요구해 온 정당이 이제 한국당입니다. 어떻게 평가합니까? 우리 강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참 여당 의원이 어렵지요. 지금 말씀하신 거 참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하고요. 우리 사회 상식과 신뢰를 다 무너뜨린 게 조국 장관입니다. 물러나면서까지 개혁의 소임을 마쳤기 때문에 물러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는데 저는 좀 더 솔직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가족이 이렇게 다 조사받으니 내가 가족 지켜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오히려 더 동정을 받을 수 있지. 본인이 이 개혁을 완수했기 때문에 떠난다라고 하는 그런 변을 하는 것 같은데 완수라는 표현을 안 했더군요. 뭐 거의 흐름 보면 그렇지요. 저도 사전에 읽어봤는데 그래서 마치 자기한테 주어져 있는 자기만이 알 수 있는 이 거대한 큰 개혁을 하고 떠난다. 그래서 개선 장군이 마치 국민들의 축복을 받았었을 때 물러나는 것 같은 그런 이 사태의 변을 썼는데 바람직하지 않고 국민들한테 이 오늘날 대한민국이 서초동과 광화문으로 갈려가지고 한쪽은 이 장관 지키려고 그랬고요. 또 한쪽은 물러나라고 그랬는데 과연 개혁이 뭐였습니까? 또 이 개혁, 이 장관 뺏긴 못했습니까? 개혁한 내용이 뭐지요? 저는 이 개혁도요. 국회가 하는 겁니다. 국회가 할 수밖에 없잖아요. 제도적인 것은. 운영적인 거예요. 운영적인 거. 몇 가지 피의 사실 같은 경우 법에 있는 대로 하면 되는 것이고 인권 침해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되고 조사하는 시간 그저 저녁 늦게 안 한다. 심야 조사 안 한다. 운영적인 측면을 한 겁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마치 이것이 큰 개혁의 결과물을 가지고 본인이 떠나는 양 이렇게 한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 중에 검찰 개혁 물론 이제 제도는 국회가 바꿔야 되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었다니까 조국 장관이 꼭 버티지 않았어도 되는데라는 그런 문제의식을 제기해 주신 것 같아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었으면 왜 아직까지도 안 됐을까요? 아마 그 한국당에서도 저렇게 뭐 말씀을 하시겠습니다만 이 조국 장관이 가져왔던 검찰 개혁이라는 과제를 우리 사회 최우선의 과제로 이슈화 시켰던 것을 다 인정은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아까 이제 그렇다고 이게 조국 장관이 이슈화 시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조국 장관의 임명과 이 과정 속에서 검찰 개혁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저는 드러났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돌아간다라고 솔직하게 말씀하라 그랬습니다만 솔직히 인사청문회에서 장관 후보자를 가지고서 검증을 하는 데 있어서 본인에게는 하나도 불법이라든지 위법 사실을 지적하지 못하고
그 가족과 주변을 털어가지고 장관 스스로를 몰아붙였던 경우는 일찍이 참 드문 경우였습니다. 특히 조국 강당은 더 그런데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조국 장관을 집중적으로 흔들어서 좌초시키려고 했던 게 저는 검찰 개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조국 장관이 버티므로써 그만큼 검찰 개혁의 과제가 저는 부각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은 이제 오늘 2차 검찰 개혁 과제를 조국 장관이 전격 사퇴하기 전에 발표를 했고 내일 국무회의에서 이 법외로 할 수 있는 것 이외의 것들은 최대한 다 하지 않습니까? 저는 국무회의를 의결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검찰에서 발표하고 법무부에서 발표했던 검찰개혁 과제들은 실현될 거라고 보고요. 네. 그러면 이제 국회로 또 공이 넘어옵니다. 그럼 국회로 넘어오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검경 수사권 조정이 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 기소권과 수사권을 다 갖고 있는 것을 이제 점점점 권한을 분산시키는 작업들이 법제화가 남아 있고요.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가 또 남아 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공수처 반대 논리로 이 조 장관 수사 같은 수사를 해야 되는데 공수처가 신설되면 공수처가 다 가져가서 위야무야 시켜버린다. 근데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도 이제 조 장관이 물러나게 되면 이제 공수처 설치에 대한 그 반대 논리도 저는 궁색해질 거라고 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충분히 국회에서 논의해 볼 수 있다라고 나경원 원내대표도 얘기를 했고요. 저는 그렇다 그러면은 이 국민적인 바램 그리고 국회에서도 사당이 패스트트랙 추진했던 문제에 대해서 한국당도 더 이상 이제 검찰개혁이라는 과제를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저는 이제 국회의 시간이 됐고 국회에서 이런 문제들에 관해서 이 무소불위의 검찰권을 분산시키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그리고 정말 판사, 검사, 국회의원, 청와대에 있는 고위직들 이 사람들에게 한정해서 이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공수처 신설하는 법안들을 저는 이 국민적인 여망을 받들어서 국회가 처리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개혁 문제의 검찰 본질은 강 의원님 문제의 본질은 임명을 잘못한 거예요. 얼마나 이 누더기 같은 후보를 임명해놓고 이 문제가 불거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탈출구가 없으니까 본인이 개혁을 다 완수했기 때문에 물러난다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임명했을 때 뭐라 그랬어요? 이 후보 문제 없고 결함이 없고 깨끗하고 범법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걸 뚜껑을 열고 보니까 너무너무 지금 문제가 많이 나오잖아요. 키스트에서도 다 나왔고 서울대학교 인권법센터에서 인턴한 것도 문제가 있고 펀드도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가 야당 얘기하고 국민이 거리로 나왔을 때 애초에 장관이 물러났어야 될 사안입니다. 지금 이 상태까지 온 거는 대통령께서 사과하셔야 되고 집권여당 뭐라 했습니까? 대표부터 나서가지고 모든 의원들이 벌떼같이 일어나가지고 조국 장관 감쌌어요. 이제는 사과하셔야 돼요. 이 국민들이 허탈해져 있는 이거를 가지고 우선적으로 사과하고 국민들한테 미안하다고 얘기한 다음에 개혁을 논해야지. 지금 이렇게 대한민국 전체를 다 들쑤셔 놓고 사과도 없이 지금 뭐 다른 거 얘기한다는 것은 그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네, 지금 저희가 진행하는 앵커입니다만 이게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에 있어서 토론에만 맡겨놓으면 욕을 하도 먹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조국 장관의 그 사퇴 입장문에 개혁은 여전히 진행형이고 과제가 많이 남아있고 본인은 불쏘시개로 써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완수하지 않았다는 말씀은 완수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지금 대통령이 사과가 필요하다. 그동안 여권에서 감싸기로 일관해 왔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권 차원에서도 반성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저는 이렇게 이제 감싸기로 일관해 왔다는 말씀이 있는데요. 일정 부분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고 봅니다만, 저는 봅시다. 우리가 이제 좀 조국 장관 관련해서 국민들이 해도 너무한다는 여론들이 점점 커졌습니다. 네. 서초동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었던 이유도 표창장 위조 문제 가지고 그리고 한 10억 넘는 사모펀드 운영 가지고서 특수부 검사가 40여 명이 투입이 되고 70여 군데를 압수수색하고 2달 가까이 수사를 했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결정적으로 정말 조국 장관의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것들이 나왔다 그러면은 저는 이거는 빼임이 끝났다고 봅니다. 예. 근데 2달이 넘을 동안 그 정경심 교수가 몸이 불편하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4차례, 5차례 소환조사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뭔가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은 이게 여전히 의혹으로만 남아있지
정말 이 조국 장관과 부인과 그 가족이 잘못했다고 국민 앞에 무릎을 꿇을 결정적인 범법 사실은 여전히 안 나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은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마치 이 검증 과정에서 한국당이 던졌던 많은 의혹들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그리고 그게 마치 범죄 사실로 확정된 것처럼 하시는 것은 좀 과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장관이 이제 사퇴했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께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통령께서 사과 담화문 같은 거를 국민들 앞에서 충분히 말씀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어쨌든 국론이 분열되고 얼마나 혼란스러웠습니까? 그럼으로써 사과도 하시고, 이 사과 국민들의 분노도 잠재우시고, 하지만 모여졌던 국민들의 이 열정과 에너지가 검찰 개혁으로 완수될 수 있도록 네. 정말 정부 역할도 다 해야 된다는 말씀도 하셔야 될 것 같고, 국민들도 위로하고 반드시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말씀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네, 이게 검찰 개혁, 잠깐만 제 예. 중요한 부분이어서 제 질문 하나만 더 추가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사과, 특히나 이런 사안에서 사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과할 것으로 전망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네, 만약에 그러니까 사과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대통령님 입장이라면은 충분히 정말 국민 통합을 위해서라도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한 말씀 하시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이 사건에 대해서 뭐 나온 게 없다 그러는데 너무너무 이게 감추려고 하고 증거 인멸이 심했어요. 아니 개인 휴대폰 다른 후보 같으면 개인 휴대폰 놔뒀겠어요? 노트북 놔뒀겠어요? 다 인멸해 버렸어요. 그리고 이 후보자 잠깐만요. 부인, 자 잠깐만요. 휴대폰이라든지 인멸했다는 게 자 맞지 않는 사실입니다. 영장이 기각이 됐잖아요. 예, 영장이 그러면 기각된 것이죠. 본인이 갖다가 먼저 제출해야죠. 이 법무부 장관이 갖다 제출해야죠. 그렇게 기각이 됐다고 한다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안 맞다 이렇게 보여지고, 지금 여러 문제가 있는데 대통령께서 뭐라 하셨어요? 사과 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대통령께서 정치적 사안이기 때문에 양쪽으로 갈라질 수 있다. 그래서 국론 분열이 아니라 그랬거든요. 문제의 본질, 도대체 참모들 대통령한테 어떻게 보고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본인이 이제 내려놨잖아요. 저는 이 사태가 올 때까지 국정 책임자로서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국론이 분열되어 있는데 분열이 아니라고 하신 이러한 인식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사안은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의 도덕과 상식 그리고 신뢰가 무너지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이 사건을 지금 얼마나 많이 끌어왔어요. 그리고 이 가족들이 얼마나 숨기려고 그랬어요. 정말로 집권 여당이고 또 책임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증인도 채택해주고 빨리 협조하라고 요청을 해서 이 사건을 빨리 끝냈어야죠. 지금까지 와가지고 마치 개혁을 수행하고 떠나는 사람처럼 이런 변을 내고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대통령과 그리고 정부 여당 그리고 정의당까지 저는 다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한 달 남짓 조국 장관이 이제 장관직을 수행하는 기간 동안에 지금 성일정 의원 보시기에는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는 일이었던 것이고, 뭐 사실상 논란만 일으키다가 떠나는데, 이제 여론에 밀려서 떠나는데 마치 중요한 일을 하고 떠나는 것 같다. 그런 부분이 이제 못마땅하다는 의견인데요. 그럼 한 달여 동안에 조국 장관이 내놓은 성과 무엇이 있겠습니까? 저는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 과대한 비대한 검찰 권력을 분산시키려고 하고 검찰이 갖고 있는 그 무소불위의 권한을 축소하려고 하는 시도들은 많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계속 실패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만약에 이번에 이제 이 대검에서도 이 조국 장관과의 이런 검찰 개혁 경쟁을 하다시피 하면서 여러 가지 개혁 방안들을 내놨었는데요. 저는 지금 내놨던 이 대검에서의 개혁 방안, 그리고 또 조국 법무부 장관이 내놨던 개혁 방안들이 하나로 모아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일 이제 국무회의에서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다 의결이 됩니다. 그러면 정부 차원에서는 제도화돼서 시행하는 겁니다. 예. 그게 뭐냐면 이제 특수부를 폐지해서 반부패 수사부로 옮기고, 그래서 어쨌든 인지 수사를 최소화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서울 중앙에 있는 특수부들도 인원을 최소화하고,
그리고 정부 각 부처에 파견했던 검사들도 다 복귀시킨다는 것이고 형사 공판부 중심의 인원을 좀 보강을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민생을 다루는 사안들을 늘려가겠다는 거고요. 예, 그것이 적은 성과는 아니라고 평가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리고 또 이제 뭐 포토라인에 세우는 문제, 심야 조사를 하는 문제 등이 다 이제 금지되지 않습니까? 이런 국민 기본권 차원에서 굉장히 큰 진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런 어떤 고통의 과정이 없었다라고는 또 흐지부지 되고 또 제대로 진전이 안 됐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잠깐만요. 여기서 지금 뭐 그 사퇴 입장 발표된 것이 2시이기 때문에 아직 그 각 정당에서 입장을 정리하고 있습니다만 한국당 입장이 조금 전에 발표됐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직접 발표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조국 전 민정수석의 사퇴는 사필 규정입니다. 뭐 조금 늦었지만 결국은 예상대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조국 전 민정수석으로 촉발된 조국 사퇴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봅니다. 지금 그동안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민을 한마디로 우습게 여겼던 이 정권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부분에 대한 사과가 필요합니다. 결국 이 조국 사퇴 이후에 우리가 바로잡아야 될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이 약 3개월가량 결국 조국 전 민정수석의 논란으로 인해서 사실상 대한민국의 많은 국정이 헝클어졌습니다. 또 사실은 그 논란 이전부터 그동안 청와대가 너무 강한 그립을 가지고 청와대가 모든 것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국회의 패스트트랙이라든지 이러한 불행한 역사가 계속되었습니다. 이제 이 헝클어진 국정의 모든 난맥상을 정상화해야 됩니다. 비정상적으로 움직였던 모든 부분을 제자리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오늘 오전에 원내대표 간에 합의한 투투투 회동은 투투투 회의체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하나씩 풀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패스트트랙에 올린 법안들 모두 원천 무효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풀어서 해결해야 될 것입니다. 차분하게. 또한 이러한 패스트트랙 법안을 떠나서 지금 민생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외교 안보도 지금 망가질 대로 망가졌습니다. 최근에 SLBM 발사 등을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외교 안보 부분에 대해서도 빨리 국회에서 논의해서 해야 될 일이 많은 부분입니다. 따라서 민생 경제 부분을 다시 회복시키고 또 외교 안보 부분에 있어서 지금 헝클어진 외교 안보를 바로 잡는 등 지금 해야 될 산적한 이런 과제들에 대해서 국회에서 이제 국회는 국회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모든 국가의 모든 기구가 정상적으로 제자리를 찾으면서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지금 하나하나씩 이 문제 해결을 해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으니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조국 장관이 언제 사퇴 의사를 밝히신 건가요? 그건 추후에 말씀드릴게요. 네. 뭐 청와대의 뜻인가요? 아니면 조국 장관님 본인의 뜻인가요? 장관님의 결심이었어요. 네. 사퇴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오늘 그 회견문 속에 다 들어있죠. 그걸로 가름할게요. 예. 정당 지지율 빠진 거에 대해서 대통령님은 3시에 수보회의에 모두 말씀을 통해서 대통령의 말씀을 전할 겁니다. 그 대통령 지지율이 많이 빠졌는데 그것을 감안해야 되는 건가요? 뭐, 진행하시죠. 죄송합니다. 좀 비켜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조국 장관이 그거를 네, 나경원 원내대표, 한국당 원내대표의 입장, 사필 규정이다. 늦었지만 예상대로 된 결과다. 대통령이 사과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3시 이제 수석 보좌관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서 입장을 낸다고 합니다. 아까 사과 입장이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사과 이외에 또
들어가야 된다면 어떤 내용이 필요할까요? 우선 국민들이 우리 국가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불안감, 네. 대통령의 전국 인식에 대한 여러 가지 잘못된 판단, 그리고 참모들에 대한 보고 체계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전반적 측면을 이번 사건을 통해서 대통령께서 점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개인적 바람이고, 네. 국민들이 지금 많이 실망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국민들을 어루만져 주는 네. 포괄적인 말씀이 있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번에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러운데 나라가 지금 개혁을 하든 앞으로 나가든 굉장히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큰 여러 가지 외교 안보 또 경제 네. 여러 상황을 놓고 봐보면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미미한 거예요. 그 중에 하나예요. 이것을 마치 지금 검찰 개혁만 하면 대한민국의 모든 것들이 다 정상화되는 것처럼 이렇게 해왔던 것도 굉장히 불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대통령께서 한번 말씀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네, 검찰 개혁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큰 개혁 과제 중에 일부분이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거죠? 일부분인데 그것이 마치 대한민국 전체를 다 살려내는 것처럼 이 검찰 개혁으로 몰고 갔잖아요. 그거는 조국 감싸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솔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여기에 대해서 예. 입장이 있으신가요? 아마 이제 셋이 이제 수보회에서 충분히 아까 정무수석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대통령께서 이 중요한 사안을 언급하지 않으실 수 없습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본인께서 이제 심사숙고해서 검찰 개혁의 적임자로 조국 장관을 임명을 했고 어려운 과정을 겪었고 임명되고 나서도 굉장히 좀 우리 국가가 좀 시끌시끌했던 것은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네. 저는 좀 이렇게 우리 국민 통합 차원에서 어쨌든 대통령께서도 입장 표명이 있으시면은 저는 야당도 이제는 좀 이렇게 우리 좀 국정 운영에 좀 협조를 해주시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이제 검찰 개혁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해야 될 일 중에 큰 것은 아니다 말씀하셨습니다만 좋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정말 경제 문제, 외교 문제 여러 가지 우리가 정말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서 해야 될 사안들이 많지 않습니까? 검찰 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 국민들에게 우리 정치권이 보여줘야 될 문제는 정말 이렇게 한국당에서 그렇게 조국 장관을 반대를 하셨고 이제 전격 사퇴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정말 한번 기회로 삼아서 대통령께서도 입장 표명이 있고 그럼 여기에 호응하는 차원에서라도 검찰 개혁을 해야 될 문제들 우리 공수처라든지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흔쾌히 정말 논의해서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 합의까지 네. 이루어지면 정말 좋겠고요. 네, 경제 알겠습니다. 외교 이런 문제들도 함께 저는 국민 통합 차원에서 함께 전향적으로 한번 힘을 모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국회 시간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리고 나경원 원내대표 입장 중에 보니까 투투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네. 그 여야 원내대표, 교섭단체 예. 3당이 뭔가 네. 합의를 한 모양이에요. 그 교섭단체 세개 교섭단체의 원내대표하고 의원 한 명씩 해서요. 네. 투투투로 이런 어떤 이 사개특위에 올라 있는 안들, 선거제 관련된 안들을 논의하기 위한 그 모임체, 협의체를 하나 만들자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법개혁, 검찰개혁이 포함되어 있는 사법개혁 그리고 선거제도 개혁 이 문제들을 좀 국회에서 긴밀하게 논의를 해보자 이제 이런 취지로 이해가 되는데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는 한국당도 공감하는 거죠? 그러면요.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검경 수사권 조정 같은 걸 통해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져서 이제 기관끼리 서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져야 국가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검경 수사권 조정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 당이 앞장서 있지요.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포함해서 우리 당의 원내대표 또 의원들과 이렇게 야당 또 함께 여당과 함께 이렇게 협의를 하면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잘 해결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네. 우리 강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여당이 정치 공학적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정말 야당을 국정의 파트너로 생각한다고 하면 어떤 아젠다든지 전 내놓으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소득주도 성장 심각한 문제가 있잖아요. 다. 또 9.19 군사 합의를 비롯해 가지고 지금 안보에 문제가 있고 또 외교 왕따를 비롯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보고 야당 보고 함께 좀 지혜를 모아달라. 그리고 야당의 의견은 어떤지 전 정말 진솔하게 이렇게 자꾸 오시면 야당이 그걸 왜 거부하겠습니까? 그거 저희가 다 토론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 일단 사법개혁 특위에서 논의된 검찰개혁 법안들 그리고 정개특위를 통과해서 지금 법사위에 올라가 있는 선거법 개정 이 문제를 이제 그 투투투 그룹에서 논의하겠다는 건데 어떻습니까? 지금 일단 패스트트랙이 4월 말에 의결이 됐어요.
근데 그 이후에 각 관련 법안들이 언제 본회의에 자동 부의될 수 있는가 이 시점을 놓고 또 여야 입장이 달라요. 일각에서는 민주당은 이달 말에 검찰개혁 법안을 상정하려고 추진할 것이다라는 그런 보도도 나오고 있고 한국당은 그런 그 검찰개혁 법안은 내년 1월 말이나 돼야 상정도 아니고 본회의 부의될 수 있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이런 간극을 좁힐 수 있겠습니까? 아마 이번 조국 사태로 인해 가지고 여당의 방향이 많이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왜 그러냐면 조국 장관을 보호하고 끌고 간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10월 29일 날부터 올릴 수 있다. 이러한 아마 외부의 자문을 국회의장께서 받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국회의 입법조사처의 이 의견은 국회의장한테 보고드렸던 그 의견은 12월 3일이나 가야 이 기간이 숙려 기간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는 공식 이제 그런 의견을 보고를 드린 거로 알고 있는데 네. 이게 안 되니까 아마 외부 로펌에다가 의견을 받은 거는 10월 29일부터 올라도 문제가 없겠다라고는 의견을 아마 받은 거로 저는 네. 파악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조국 변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조국 변수가 사라졌기 때문에 여야가 심도 있게 선거법 그리고 사법개혁 특위에 대한 또 사개특위에서 논했었던 이 검찰 개혁과 관련되는 문제들을 네. 함께 원점에서 논의를 하게 되면은 아마 많은 진전이 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검찰개혁 법안으로 좀 축소해서 얘기를 해보면요. 그 민주당은 10월 28일까지가 법사위 숙려 기간 끝나는 것이고 29일부터는 본회의로 넘어가서 의장이 결심만 하면 상정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었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예. 지금 성 의원께서는 이제 변수가 바뀌었으니까 입장도 바뀔 것이다라고 예상하십니다. 저는 이제 이 본회의에 언제 올라가느냐의 문제는 이 조국 사태 여부와 무관하게 국회법의 해석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검경 수사권 조정과 이 공수처법은 이 원래 법사위 자체법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체계 및 작구 심사가 별도로 필요 없는 것이죠. 이미 법사위에서 묶여 있는 법사위 법안인데 여기서 이제 그 10월 말이면 다 끝나는데 여기다 또 체계 및 작구 심사하자고 90일 석 달을 잡아놓는다는 것은 네. 법사위가 이중으로 일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장께서 외부 자문을 구했을 때는 10월 말 이후에는 본회의 부의할 수 있다라고 네.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초동 집회든 광화문 집회든 조국 장관에 대한 찬반은 있지만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는 저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이 조국 장관이 전격 사퇴함으로써 한국당이 더 이상 이 검찰 개혁을 반대할 명분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시간 해석의 문제를 가지고서 1월 말에나 올릴 수 있고 또 60일 후에나 올릴 수 있다. 자꾸 시간을 끌려고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국당이 그렇게 반대했던 조국 장관이 사퇴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검찰 개혁이라는 과제 하나에 저는 여야가 뜻을 모아서 정말 국회의장이 올릴 수 있는 10월 말에 올라온다 그러면은 바로 저는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하는 게 이 국민적 여망에 저는 부합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조국 사태 같은 경우는 국민들께서 들고 일어나신 건데 진실과 거짓에 대한 싸움이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실과 거짓이 어디 있고 상식과 비상식이 어디 있으며 그리고 어떤 것이 정의이고 부정인지에 대한 이 개념에서 출발을 한 것이고요. 지금 이제 입법조사처에선 12월 3일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국회에서 가장 권위 있는 데가 입법조사처잖아요. 거기에서 판단을 해서 보고를 했다 그러니까 아마 그게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또 그 안에서도 일부 의견이 좀 틀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네. 외부 기관, 노펌 같은 데다가 이렇게 인폼을 받은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분명한 것은 12월 29일로 밀어붙이려고 했던 것은 조국 전국 타결을 위해서 여권이 생각하고 있었던 프로그램이에요. 10월 29일이요? 예, 10월 29일. 그래서 이제 조국 변수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원내대표 간에 진실하게 또 솔직한 대화를 나누면서 한번 토론을 하면 방안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한국당은 그동안 소관 상임위 숙려 기간, 그다음에 법사위 그 작구 체계 심사 90일, 그다음에 이제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가 되잖아요. 그때까지도 합의가 안 이루어지면 그 시점을 한국당은 1월 말이라고 해왔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국회 입법조사처에 12월 3일에 그 날이 숙려 기간 끝난다는 그 해석 동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신가요?
동의보다는 수용, 국회의 입법조사처가 낸 것이 비교적 국회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가장 권위가 있을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자는 이제는 여야가 합의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합의가 잘 안 되니까 제가 자꾸 그게 여쭤보고 합의가 안 된 게 조국 사태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국 네. 사태를 덮고 끌고 가기 위한 탈출구로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야당이 동의하기가 어려웠지만 이제는 조국 사태가 해결이 됐기 때문에 사퇴하고 나서 문제가 이제 또 다른 측면으로 방향이 선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네. 부분은 또 다른 국면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하여튼 12월 3일까지 숙려 기간 민주당이 수용할 수 있나요? 어차피 해석의 문제이기 때문에 입장이 해석의 중요할 것 문제입니다. 같습니다. 근데 아까도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그 법사위에서 체계 작부 심사를 하기 위해서 이미 법사위에서 숙려 기간을 거친 법을 또 90일을 잡아놓는 것은 좀 모순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당은 10월 말을 생각을 했던 건데요. 또 입법조사처가 왜 12월 3일을 예상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문희상 의장께서도 어쨌든 이 사법개혁, 이 법안들 처리에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저는 좀만 지켜보시면은 이거는 뭐 조국 장관 사퇴 여부와 무관하게 이 국회 법에 따라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날짜는 조만간 나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좀 지켜봐야 될 문제로 네. 저도 판단은 드는데 하여튼 입장은 기존보다는 양 당이 조금 달라진 것 같기는 해요.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뭐 다른 법안들 다 저희가 짚어볼 수는 없으니까 공수처법 하나만 네. 얘기를 해보죠. 지금 민주당이 파악하는 한국당 입장, 과거와 변화된 게 있나요? 없다고 봐야죠. 반대하는 입장이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가 들고 왔던 거는 이 조국 장관과 가족 수사를 보면서 공수처가 생기면은 이 조국 장관 관련된 수사를 전부 가져간다. 그래서 네. 유야무야 시킨다. 이런 논리를 많이 대셨는데요. 일단 조국 장관 변수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수처를 반대하는 논리가 하나 사라지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이 공수처를 야당이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가 공수처장을 대통령 마음대로 임명한다는 논리였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여야 사당이 합의해서 패스트트랙에 올린 공수처 법안에 네. 공수처장의 임명은 5분의 4 이상의 찬성 속에서 임명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비토권을 야당이 갖고 있는 겁니다. 야당이 반대하는 공수처장은 절대 임명될 수 없는 구조가 되어 있거든요. 네. 저는 지금의 이 과정들을 보면서 이제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국민들의 검증의 눈도 높아졌고 검찰의 잣대도 굉장히 높아진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기회에 이 공수처법에 대해서는 야당이 흔쾌히 동의해 주시는 게 맞고 거기에서 우려하시는 대통령이 공수처장을 마음껏 임명할 거라는 건 법 자체로 5분의 4 이상의 지지를 얻어야 동의를 얻어야 공수처를 임명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생각합니다. 네, 한국당 공수처에 대한 입장이 최근에 정해진 게 있나요? 공수처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아예 그러냐면 안 우리가 된다? 네. 네. 우리의 지금 법 체계 안에서 조금만 조정을 하면 검경 수사권을 조정을 해가지고 검찰과 경찰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지게 되면 대한민국의 법이 자동적으로 잘 굴러갈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하면 되지 공수처라고는 또 괴물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대통령의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한이 너무 커서 문제인 거 아닌가요? 그런데 대통령 직속으로 공수처를 갖다 놓으면 거기에 구성원들 어떻게 할 거예요? 민변 뭐 이런 사람들 다 들어갈 거 아닙니까? 민변을 들어가면 안 되나요? 자 그리고 그렇습니다. 특정 집단을 대변하는 사람들은 네. 가는 게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제왕적 대통령 그렇잖아도 지금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분권을 하자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이 강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하면 안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상권 분립 정신에도 맞지를 않아요. 대통령 직속으로 있는 공수처가 사법부의 고위직 사람들 다 내사하거나 수사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사법부가 장악이 돼요. 우리가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서 보듯이 민주적으로 선출됐던 그 정부들이 천천히 언론과 사법부를 장악을 하면서 그 나라가 독재로 갔습니다. 이거는 잘못하면 대한민국이 정말 파멸로 갈 수 있는 시스템을 다시 하나 구축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이거는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기존의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견제와 균형이 서로 권력기관 간에 서로 균형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련하는 네. 것이 더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강화된다. 그리고 삼권 분립에 위배된다. 이 명분은 이 반대 논리를 깰 여권의 아까도 명분이 있나요?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공수처장 임명은 그
인사추천에서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니까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야당에서 반대하면은 대통령이 임명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어찌 보면 임명권이 야당에게 주어져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 직속이라 하셨는데 직속이라는 표현은 안 맞는 것 같고요. 만약에 공수처 행정부 소관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행정부 소관이니까. 검찰은 아닙니까? 자, 행정부 검찰도 행정부의 소관입니다만 그래서 검경 대통령이 수사권 조정하면 자지우지할 돼요.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검찰도 자지우지할 수 없을 만큼 정치로 독립돼 있는데 이 대통령이 공수처장을 마음대로 임명할 수 없고 오히려 야당이 임명권을 갖고 있다고도 봐도 되는 무방한 공수처에 대해서 마치 이것만은 대통령이 자지우지할 수 있다는 게 안 맞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만약에 그 아까 성일정 의원님 논리대로 공수처를 반대하실 거라 그러면은 좋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완벽한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경찰에게는 수사권을 검찰에게는 기소권을 주는 완벽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찬성을 해주셔야 성일정 의원님의 논리가 체계적으로 맞게 되죠. 그러면은 검경 수사권이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이 완벽하게 분리되는 안을 국회가 통과시킬 수 있다 그러면은 고위공직자 수사처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자, 저희 당에서 네. 준비하고 있고 네. 또 뭐 충분히 협의하고 저희 안을 다 내놓았으니까 입법으로 지금 제안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한번 보십시다. 자, 일단 그 공수처장 추천위원회가 있고요. 거기에 5분의 4 동의를 받은 네. 후보 2명을 추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2명 중에서는 대통령이 낙점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사실관계는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공수처에 대한 입장이 결국은 이 검찰 개혁 관련 법안이 국회를 언제 통과할 수 있느냐,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할 수 있느냐 이것을 가르는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두 분 의견을 들어보니까 선거법하고는 연계가 안 될까요? 저는 연결 않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패스트트랙에 올라와 있는 선거법은요 게임의 룰을 정하는 거잖아요. 네. 지금 여야 똑같은 문제예요. 그런데 청와대는 조국 수석이 계실 때에 공수처법을 빨리 통과시키고 싶었고 정의당 같은 소수당들은 선거법을 또 통과를 해서 네. 비례대표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더 많이 가져가고 싶은 거예요. 이런 기형적 구조에서 서로 주고받은 겁니다. 제1야당을 따돌리고. 그러니 이거가 정상으로 돌아오려고 한다면 선거법은 별도로 아예 하지 말아야 하고 이 국가 개혁에 대한 검경의 수사권 조정은 여야가 맞대고 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당의 문제를 떠나서요. 지금 성일종 의원께서 짚어준 대로 어떤 소수 정당들은 선거법 개혁 개선을 지금처럼 이제 바꾸는 쪽을 조금 더 원했고 또 여당에서는 사법 개혁을 조금 더 원해서 둘의 입장이 이제 조율된 것 그렇게 둘 다 의결된 거 아니겠습니까? 패스트트랙에. 그래서 저희 당을 빼놓은 거지. 그러면 이제 현실적으로는 둘 다 되거나 둘 다 안 될 가능성이 더 큰 거 아닙니까? 그러나 사법개혁에 대해서는 저희 당이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저희 당- 선거법에 예. 있어서 한국당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사법개혁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합의를 해줄 수 있다는 뜻인가요? 그건 원내대표께서 그런 방향으로 또 끌고 가실 거고 또 네. 여야가 충분히 협의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예. 뭐 지금 이 조국 장관 사태 때문에 상황이 좀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10월 29일에 그러니까 이달 말에 상정을 추진할 가능성이 보도가 됐고요. 민주당에서도 비슷한 입장이 나왔고요. 그럴 때 이제 가장 문제로 제기됐던 것이 4월 말에 패스트트랙 그 4당이 합의할 때만 하더라도 선거법 우선 처리라는 약속이 있었는데 예. 10월 말이면 선거법은 그 숙려 기간이 안 끝난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 선우가 바뀌는 문제들 민주당이 다른 정당들 설득해낼 수 있습니까? 일단은 뭐 그 이인영 원내대표가 다른 야 3당을 설득하겠다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논의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정의당 같은 경우 적극적으로 그 협의에 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평화당과 대한정치도 아마 고심하고 있으실 것 같고요.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는 그렇게 선우가 바뀌어서는 안 된다라고 반대 입장을 좀 명확히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아마 저희 당의 노력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정의당하고도 더 논의하고 다른 야 3당하고 논의를 해서 이 문제를 좀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애초에 정치공학적으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복잡해진 거예요. 원래 선거법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룰을 정하는 것이고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하잖아요.
모든 여야를 떠나가지고 다 함께 선거를 치르면서 공평한 룰이 작동이 안 되기 때문에 반대란 것이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번에 조국 사태가 왔었을 때 이거 돌파구로 올라오다 보니까 사당끼리, 여당을 포함한 준 여당들끼리 합의해 놨었던 이거를 선호가 바뀌니 지금 정의당이 지금 튀는 거 아닌가요? 불만이 있는 거 아닌가요? 이게 바로 뭐냐? 이 정치를 정상적으로 하지를 않고 이거를 공학적으로 너무 접근을 해서 이런 문제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국 사태가 장관께서 이제는 사퇴를 했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원점에서 놓고 여야 대표들이 한번 만나서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한 말씀만 좀 토론을 드려보면 끝나야 될 예. 시간이 다가왔기 때문에 두 분께 예. 1분씩만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검찰개혁 문제는 상대적으로 좀 논의를 했고요. 선거법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고 반대 입장 아니면 저는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검찰 개혁 관련된 1분 이 만입니다. 법안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제 선후가 바뀌는 문제에 대해서 정의당 같은 경우는 국민의 여론을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정말 이렇게 선후를 바꿔서라도 우리는 기꺼이 검찰 개혁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먼저 통과시키는데 논의에 참여하겠다는 거고요. 이제 민주평가와 대안의 정치도 어떻게 입장을 표명할 것입니다. 바른정당은 반대를 했죠. 그래서 우리 설득의 문제가 남아 있는데요. 과연 이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이 과제를 얼마나 중하게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이 문제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선후의 문제를 고집한다 그러면은 여야 간의 합의를 지키려고 하는 거고 이 공학의 문제를 논의하는 거지만 이걸 떠나서 국민들이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검찰 개혁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순서를 바꿔서라도 뜨거워졌을 때 쇳불도 당김에 뽑아야 된다라는 게 우리 민주당의 입장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분 다 검찰개혁과 관련된 법안들은 별도로 선거법과 무관하게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같은 입장이시네요. 아, 그렇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확인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